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을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르노 중독 또는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포르노 중독의 과정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포르노물, 음란물, 성인물 여러 가지 그 콘텐츠가 있죠. 그렇죠? 대중적으로는 포르노물과 19금 그런 콘텐츠를 굳이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포르노물과 관련돼서 좀 역사적인 맥락을 좀 설명하자면 실제로 이전에 이런 인터넷이나 인쇄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조각품들 그리고 또 예술품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의 성적인 호기심과 성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됐고요. 이 포르노물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이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런 포르노물 중독이나 음란물 중독이 더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산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기심에서 보통 우리는 이 포르노물 또는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특히 주변에 이러한 성인물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가 이렇게 너 볼래? 한번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중독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초기 노출 단계가 있습니다. 이 초기 노출에는 호기심이 크게 작동하고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개인차가 작동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되게 호기심이 강한 친구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보고자, 느끼고자, 경험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차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더욱 이런 음란물에 또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찾아보는 그런 성향이 강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 초기 노출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영향이 되게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영향이란 부모님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이 자녀가 그런 기준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런 것들이 이 사회적 영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가족이 또는 부모가 이러한 이 성인물이나 포르노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본인도 그것을 부적절한 어떠한 대상으로 여긴다면 당연히 친구가 그러한 물건을 또는 그러한 인쇄물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또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는 그런 부적절한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호기심이 되게 커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런 맥락에서 큰 흥분과 스릴을 느끼게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이 학습 과정이 이러한 성인물이나 또는 음란물을 다시 보게끔 하는 그러한 촉진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런 사용이 늘어나면서 중독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데요. 이때 이 확산하는 단계에 접어들면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강렬한
그러한 콘텐츠를 추구하게 됩니다. 더 그 강렬한 비전형적인 그런 성적인 형태의 섹스를 이제 찾아본다거나, 처음에는 그냥 이성 간의 섹스, 그러다가 뭐 동성 간의 섹스를 볼 수 있고요. 확인해서 볼 수 있고, 또 여러 집단 성행위를 찾아볼 수 있고요. 이게 점차 심화되면 더 이상 기존의 이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행위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고, 더 그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그 강간이나 또는 몰래카메라 등의 그러한 콘텐츠를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그 과정에서 이 포르노물을 시청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노력, 그런 것들이 이제 심화되고 더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내성이 발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의존이 발달하는데요. 그것을 보지 않으면 뭔가 그 심심하고 또 무료하고, 또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 않으면 되게 이 금단 증상이나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초조함 그리고 불면증 등의 증상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둔감화가 되는데요. 이 현실 세계에서의 친밀한 관계보다 음란물을 통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또 쾌락적 추구를 위한 대상화가 일반화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 현실 세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기는 뭐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통해서 이런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또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그러한 대상이 또 성적인 이 공상의 이 주인공이 돼서 성적인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대상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차 자신이 갖고 있는 공상이나 또는 상상을 실제로 재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또는 충동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이러면서 음란물의 상황과 그리고 내용이 현실의 이 상황하고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대상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대상화되면서 음란물의 상황을 현실에서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뭐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선생님 또 형제들 대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포르노물에서 본 그러한 상상을 실제 대상자에게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밑에 치마 밑에 이 핸드폰을 집어넣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을 찍어서 서로 공유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빈번하고, 이때 자책감으로 인해서 음란물 사용을 조절하려고 한다거나 아예 끊으려고 시도할 때 빈번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포르노 중독의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을 했다가 점차 그런 포르노물 사용이 또는 음란물 사용이 확산이 되고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둔감화되고 또 보는 자극에 대해서도 둔감화되면서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게 되고 또 더 현실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나 동영상, 자극들을 찾게 되면서 점차 현실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끝에는 이러한 음란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현실 사회에서 특정한 대상들에게 실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포르노 중독 또는 음란물 중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음란물 사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그 결과로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쇼킹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의 37.3%가 온라인 음란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를 했고요. 실제로 이건 자기 보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음란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한 친구들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실제 수치는 이것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최소한 3명 중에 1명 이상이 온라인 음란물을 사용한 적이 있고요. 음란물의 첫 사용 연령이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때 또는 중학교 1, 2학년 시기였다는 것, 그 청소년 4명 중에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란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도 이런 음란물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90% 이상의 청소년이 다른 데도 아닌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다라고 보고했고 그중 단 18%의 부모가 자녀의 음란물 사용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 중에 18% 정도밖에 부모님이 내가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만큼 우리 부모님은 자기 자식의 자녀의 이 음란물 시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음란물 중독에 빠지는가? 그것에 대한 생물학적인 원인을 잠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뇌에 신경생물학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또는 모든 생물체의 이 존재는 성행위를 통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의 보존을 위해서 성행위를 해야 하고 그것이 잘 돼야만 우리 종이 지속적으로 보존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뇌는 그러한 행동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작용을 합니다. 얼마 정도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성공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후손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생존율은 높아지겠죠. 그러한 비슷한 연구가 동물에 대해서 진행이 된 바 있는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결론이 바로 쿨리지 효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 쿨리지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수컷 쥐가 있는 이 우리에 새로운 암컷쥐를 들여보내면 그 직전까지 짝짓기를 한 암컷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이 수컷은 새로운 암컷과 다시 교미를 시도하려는 행동을 바로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전까지 이전에 다른 암컷쥐와 교미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암컷쥐와 교미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빈도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여러 번 교미를 하면 할수록 그런 지연 시간이 길어지는데, 새로운 암컷을 그 우리에 집어넣으면 그러한 지연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즉 새로운 대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성적 욕구가 빠르게 회복되는데, 바로 뇌의 도파민 분비가 새로운 암컷으로 인해서 촉진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위에서는 기존의 암컷쥐가 계속 있을 때 보이는 지연 시간을 나타내고, 아래는 새로운 암컷이 지연됐을 때, 새로운 암컷이 제시가 됐을 때 그 새로운 암컷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지연 시간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